억만장자인 싱글 데디가 홀로 크리스마스를 보내고 있었다. 가난한 엄마가 딸과 함께 동전을 세고 있는 모습을 보기 전까지는 말이다. 그리고 그가 한 행동은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다. 서울의 크리스마스 이브는 춥고 조용했다. 거리에는 가로등마다 매달린 형형색색의 조명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하지만 박민준이 홀로 저녁 식사를 하고 있는 작은 식당 안은 거의 텅 비어 있었고 고작 3 테이블만이 차 있을 뿐이었다. 나무 의자와 붉은 체크문의 식탁보가 깔린 소박한 곳이었다. 화려할 것 하나 없는, 눈에 띄고 싶지 않은 사람에게 딱 맞는 장소였다. 박민주는 39살이었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생 만져보지 못할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창가 구석자리에 짙은 청바지와 평범한 회색 스웨터를 입고 앉아있는 그는 그저 명절의 의미 따위는 깊게 생각하지 않고 크리스마스를 버텨내려는 또 다른 외로운 남자처럼 보일 뿐이었다. 그는 스테이크를 천천히 썰며 서두르지 않고 씹어 넘겼다. 서두를 이유가 없었다. 없었다. 갈 곳도 없었다. 기다리는 사람도 없었다. 주변의 침묵이 무겁게 느껴졌다. 편안한 침묵이 아니었다. 가슴을 짓누르는 침묵, 접시를 내려다보며 온 세상이 가족과 함께 축하하는 크리스마스 이브에 혼자 저녁을 먹고 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게 하는 그런 침묵이었다. 그때 문이 열렸다. 한 여자가 작은 소녀의 손을 잡고 들어왔다. 둘 다 추위를 막기에는 너무 얇고 색이 바랜 코트를 입고 있었다. 여자는 29살쯤 되어 보였고 피곤해 보이지만 예쁜 얼굴에 갈색 머리를 하나로 묶고 있었다. 소녀는 작고 밝은 갈색 머리에 맑은 눈을 가졌으며 순수한 호기심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고 있었다. 민주는 자신도 모르게 식사를 멈췄다. 그의 시선은 두 사람을 따라 카운터로 향했다. 여자는 낡은 지갑을 열고 동전을 하나씩 꺼내기 시작했다. 그녀는 동전을 손바닥에 올려놓고 아래 십수를 깨물며 조용히 세었다. 어린 소녀는 까치발을 들고 벽에 걸린 메뉴판을 보려고 애썼다. 엄마, 우리 여기서 밥 먹어? 아이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희망에 차 있었다. 엄마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계속해서 동전을 세며 지갑 바닥에서 몇 개를 더 긁어모았다. 민주는 그녀가 잠시 눈을 감고 머릿속으로 계산하는 것을 보았다. 눈을 떴을 때 그녀는 슬픈 미소를 지어 보였다. 돈이 충분하다면 먹을 수 있어, 아가야. 그 말은 민준의 명치를 강타했다. 그는 자신의 접시를, 손도 대지 않은 비싼 와인병을, 텅 빈 주위를 둘러보았다. 갑자기 모든 것이 잘못된 것처럼 느껴졌다. 그는 돈이 넘쳐나서 자발적으로 혼자 지내고 있는 반면 저 엄마는 크리스마스 이브에 딸에게 밥을 먹이기 위해 필사적으로 동전을 세고 있었다. 그냥 앉아서 지켜볼 수만은 없었다. 민주는 냅킨으로 입을 닦고 깊은 숨을 들이쉬며 일어섰다. 그들을 놀라게 하고 싶지 않아 천천히 카운터로 걸어갔다. 여자는 여전히 등을 돌리고 있었다. 가장 먼저 알아차린 건 어린 소녀였다. 아이는 고개를 돌려 그 큰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실례합니다. 민준이 가능한 한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가 깜짝 놀라며 빠르게 돌아섰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딸을 자신 쪽으로 당겼다. 민준은 위협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손을 살짝 들었다. 끼어들어서 죄송합니다만 두 분 저와 함께 저녁 식사하시겠습니까? 여자는 눈을 몇 번 깜빡였다. 잘못 들은 건 아닌지 확인하려는 듯 그를 쳐다보았다. 네? 저는 저쪽에서 혼자 먹고 있는데요. 그는 조심스럽게 자신의 테이블을 가리켰다. 그리고 오늘은 크리스마스 이브잖아요. 크리스마스에 혼자 저녁을 먹어서는 안 되죠. 그렇죠? 그녀는 대답하려고 입을 열었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그녀의 눈은 손에 쥔 동전에서 그의 얼굴로 다시 동전으로 오가며 이것이 현실인지 파악하려는 듯 했다. 받을 수 없어요. 저는. 그녀는 고개를 저었고 당혹감에 얼굴이 붉어졌다. 고맙지만. 엄마, 제발요. 어린 소녀가 엄마의 소매를 잡아당기며 눈을 반짝였다. 좋은 아저씨 같아. 민주는 미소 지었다. 동정의 미소가 아니었다. 진심이었다. 이상한 사람 아니라고 약속할게요. 그는 소녀의 눈높이에 맞춰 쪼그리고 앉으며 말했다. 이름이 뭐니? 할인이에요. 아이가 신나서 대답했다. 그리고 우리 엄마는 수진이에요. 김수진. 피곤하지만 아름다운 그 얼굴에 잘 어울리는 이름이었다. 반가워 할인아, 그리고 수진 씨. 전 박민준입니다. 그는 일어나며 목소리를 차분하게 유지했다. 보세요. 이상하게 보일 거란 거 알지만 제가 음식을 너무 많이 시켰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말동무가 있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제게 호의를 베푸시는 겁니다. 수진은 망설였다. 민주는 갈등을 보았다. 그녀는 딸을 보았다가 동전을 보았다가 다시 그를 보았다. 자존심과 필요, 불신과 피로 사이의 갈등. 제발요, 엄마. 할인이 엄마의 손을 꼭 잡으며 속삭였다. 수진은 잠시 눈을 감았다. 눈을 떴을 때 감사함과 부끄러움이 뒤섞여 있었다. 알겠어요, 감사합니다. 정말요? 민주는 별일 아니라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따라오라고 손짓했다. 그들은 테이블로 돌아갔고 그는 의자 2개를 빼주었다. 할인이 올라가는 것을 도와주고 수진이 앉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자신의 자리에 앉았다. 몸에 밴 매너였다. 알바생이 메뉴판을 들고 나타났지만 민주는 손을 저어 보냈다. 이분들께 오늘의 스페셜 메뉴로 주세요. 그리고 꼬마 숙녀분께는 오렌지 주스 부탁합니다. 전 스파게티 먹을래요. 할인이 신나서 외쳤다. 민주는 미소 지었다. 미트볼 스파게티. 그러고는 수진을 바라보았다. 그녀를 위해서도 간단한 요리를 주문했다. 알바생이 떠나자 어색한 침묵이 감돌았다. 침묵을 깬 건 할인이었다. 아저씨는 크리스마스에 혼자 왔어요? 아이가 고개를 갸웃거리며 순진하게 물었다. 민주는 낮게 웃었다. 응, 그랬어. 너는? 전 엄마랑 왔어요. 할인이 자랑스럽게 가리켰다. 밥 먹고 나서 크리스마스 불빛 구경하러 갈 거예요. 재밌겠네. 민준이 진심으로 흥미를 보이며 대답했다. 크리스마스 좋아하니? 완전 좋아해요. 아이의 눈이 반짝였다. 학교에서 산타클로스 그림을 그렸어요. 선생님이 아주 잘 그렸다고 하셨어요. 보여드릴까요? 수진이 말릴 새도 없이 할인은 이미 배낭에서 구겨진 종이 한 장을 꺼냈다. 그림은 알록달록했고 조금 삐뚤빼뚤했지만 정성스럽게 그려져 있었다. 민주는 마치 귀한 보물이라도 되는 양 받아 들었다. 정말 잘 그렸네. 재능이 있어, 할인아. 고마워요. 아이가 환하게 웃었다. 수진은 조용히 지켜보았지만 민주는 그녀가 긴장을 푼 것을 알아차렸다. 어깨가 내려갔다. 냅킨을 꽉 쥐고 있던 손도 풀렸다. 할인이 학교, 선생님, 친구들, 그리고 크리스마스 선물로 받고 싶은 인형에 대해 쉬지 않고 이야기하기 시작하자 옅은 미소를 띠기도 했다. 하지만 산타 할아버지가 아이들이 너무 많아서 못 가져다 주실 수도 있대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음식이 나왔다. 할인은 스파게티를 맛있게 먹기 시작했다. 민주는 아이가 매우 배가 고팠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수진은 천천히 먹으며 여전히 어색해했다. 수진 씨는요? 민준이 물었다. 어떤 일을 하세요? 그녀는 대답하기 전에 입을 닦았다. 대형 마트에서 일해요. 별로 특별할 건 없어요.
누군가를 돌보기 위해 하는 일이라면 모든 일이 특별하죠. 그가 할인을 바라보며 말했다. 수지는 조용해졌다. 그러고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마치 그런 말을 해준 사람이 이전에는 아무도 없었던 것처럼. 그 후로 대화가 이어졌다. 민주는 간단한 질문들을 했고 할인이 대화를 주도하며 이야기를 하고 그림을 보여주고 웃었다. 수진도 마음을 열기 시작해에게 진심으로 미소 짓고 때로는 작게 소리내어 웃기도 했다. 민주는 휴대전화를 한 번도 보지 않았다. 시간을 확인하지도 않았다. 그는 그저 그 순간에 머물며 오랫동안 그러지 못했던 방식으로 진심으로 귀를 기울였다. 식사를 마쳤을 때 할인은 이미 하품을 하고 있었다. 수진이 시계를 보더니 눈이 커졌다. 세상에 너무 오래 있었네요. 죄송해요. 사과할 필요 없어요. 민준이 알바생에게 손짓하며 말했다. 수진은 그가 지갑을 꺼내는 것을 보고 말리려 했다. 아니에요. 제 몫은 제가 낼게요. 제발요. 이미 계산되었어요. 그가 자연스럽게 거짓말을 하며 편안하게 미소 지었다. 부담 갖지 마세요. 제가 즐거워서 한 일입니다. 말동무가 되어주셔서 제가 오히려 감사해야죠. 그녀는 말문이 막힌 채 얼굴을 붉혔다. 그들이 일어서자 할인이 달려가 그의 다리를 껴안았다. 고마워요, 민준 아저씨. 호칭에 그는 깜짝 놀랐다. 민준은 허리를 굽혀 그녀의 머리를 가볍게 쓰다듬었다. 별 말씀을, 할인아.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아이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수지는 그의 손을 꽉 잡았고 그녀의 눈은 단순한 감사 이상의 것으로 빛나고 있었다.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이게 저희에게 얼마나 큰 의미인지 모르실 거예요. 제가 더 즐거웠습니다. 그가 반복해서 말했다. 그리고 그건 진심이었다. 민주는 문가에 서서 두 사람이 추운 밤거리로 사라지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할인은 엄마 손을 잡고 깡충깡충 뛰었고 작은 배낭이 흔들렸다. 수지는 코너를 돌기 전에 한 번 뒤를 돌아보았다. 그가 손을 흔들었다. 그녀도 손을 흔들었다. 그들이 가버리자 그는 다시 자리에 앉았다. 빈 테이블, 그들이 앉았던 의자, 할인이 썼던 구겨진 냅킨을 바라보았다. 내면에서 무언가가 변화했다. 설명할 수는 없었지만 오랫동안 비어있던 가슴 한구석에서 그것을 느꼈다. 이건 그저 단순한 저녁 식사가 아니었다. 무언가의 시작이었다. 아직 그게 무엇인지는 몰랐지만 알아낼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민주는 차에 타서 문을 천천히 닫았다. 밖에 둔탁한 교통소음이 멀게 느껴졌다. 그는 잠시 운전대를 잡고 앉아 대시보드를 바라보았지만 사실 아무것도 보고 있지 않았다. 식당은 백미러 속에서 점점 멀어졌지만 그 저녁 식사의 여운은 여전히 그에게 남아 있었다.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냈다. 카드를 지나고 접힌 지폐들을 지나 사진을 보관하는 작은 칸에 닿을 때까지 천천히 열었다. 딱 한 장 손때가 묻어 조금 낡은 사진이 있었다. 박지우, 그의 딸, 5살, 할인이와 동갑이었다. 사진 속 지우는 앞니가 빠진 환한 미소를 짓고 있었고 밝은 갈색 머리가 눈 위로 흘러내리고 있었다. 아이스크림을 들고 인생 최고의 날인 것처럼 카메라를 바라보고 있었다. 민주는 그날을 기억했다. 1분 1초를 모두 기억했다. 그는 마치 만지는 것만으로 아이의 존재를 느낄 수 있다는 듯 엄지손가락으로 조심스럽게 사진을 문질렀다. 지우는 지금 다른 도시에서 엄마 그리고 새아빠와 살고 있었다. 민주는 마른 침을 삼켰다. 크리스마스를 몇 번이나 놓쳤더라. 명절은, 생일은, 잠들 때 책 읽어주는 건, 새는 것을 그만두었다. 너무 아팠기 때문이다. 아이 없이 지나가는 매 기념일은
제대로 아물지 않는 상처였다. 그는 사진을 지갑에 다시 넣고 휴대전화를 들었다. 한참 동안 화면을 응시하며 이름 위에서 손가락을 망설였다. 이서연, 전처이자 지우의 엄마. 그가 더 이상 그 가족의 일원이 아니라고 결정한 사람. 그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1번, 2번, 3번 울렸다. 민주는 기다렸고 신호음이 울릴 때마다 심장이 조여왔다. 4번, 5번. 음성 사서함. 자신의 기계적인 목소리가 귀에 울렸다. 끝나기도 전에 전화를 끊었다. 다시 시도했다. 이번에는 거의 울리지도 않고 바로 음성 사서함으로 넘어갔다. 그는 휴대전화를 조수석에 던지고 얼굴을 감싸 쥐었다. 밖에는 크리스마스 조명이 가로등에서, 상점 쇼윈도에서, 장식된 나무들 위에서 반짝이고 있었다. 모두 밝고 축제 분위기였다. 하지만 차 안에서 홀로 있는 그는 그 어느 때보다 공허함을 느꼈다. 그는 필요 이상으로 오래 그곳에 머물며 허공을 응시했다. 마침내 시동을 걸고 차를 출발시켰다. 다음 날 아침은 춥고 흐렸다. 민주는 일찍 일어났지만 잠을 잘 자서가 아니었다. 밤새 자다 깨달을 반복하며 천장만 바라보았고 지우, 하린이, 수진이 그리고 인생이 더 이상 가질 수 없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눈앞에 들이미는 방식에 대해 생각했다. 그는 일어나 커피를 내리고 텅 빈 주방 식탁에 앉았다. 다시 지갑을 집어들어 사진을 꺼냈다. 지우가 그 천진난만하고 생기 넘치는 미소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가슴이 다시 조여오는 것을 느꼈다. 식탁 위에 전화를 바라보았다. 망설였다. 그리고 집어들어 번호를 눌렀다. 이번에는 누군가 받았다. 여보세요. 서연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언제나 그랬다. 안녕 서연아, 나야. 지우랑 통화하고 싶어서. 수화기 너머의 침묵, 무겁고 판단으로 가득 찬 침묵. 준비 중이야. 오늘 여행 가기로 했거든. 알아. 하지만 그냥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해주고 싶어서. 어제는 통화가 안 돼서. 또 다른 침묵. 알겠어. 기다려. 그녀의 목소리가 멀어지며 지우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작은 발소리가 달려오고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다. 그리고 아빠, 안녕하세요. 지우의 목소리가 귀에 꽂혔다. 신나고 순수한 기쁨으로 가득 차 있었다. 민주는 순간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참으려 애쓰며 눈을 빠르게 깜빡였다. 안녕, 우리 공주님. 목소리가 조금 잠겨 나왔지만 숨기려 애썼다. 늦었지만 메리 크리스마스. 아빠가 많이 보고 싶어. 나도 아빠 보고 싶어요. 아이가 빠르게 대답했다. 사실이기에 더 마음 아픈 그 어린아이의 진심이었다. 거기 눈 온 거 봤니? 봤어요. 진짜 예뻐요. 그가 볼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미소 지었다. 크리스마스는 어땠어? 최고였어요. 새 인형도 받았고 도윤 아저씨가 엄청 큰 퍼즐도 사줬어요. 아이의 흥분은 진짜였다. 도윤, 새아빠. 민주는 전화를 더 꽉 쥐었지만 목소리는 밝게 유지했다. 와, 멋지네. 우리 딸이 금방 다 맞추겠는걸. 그럴 거예요. 그리고 그거 알아요, 아빠? 오늘 가족들이랑 여행 가요. 눈 더 많이 보러 산으로 갈 거예요. 그 단어가 뺨을 때리는 것 같았다. 가족. 우리가 아니라, 엄마랑 내가 아니라, 내 가족. 더 이상 그를 포함하지 않는 가족. 그가 그저 전화기 속 목소리에 불과한 가족. 가끔 전화하는 아빠. 멀리 사는 아저씨. 민주는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정말 좋겠다, 공주님. 신난 척하려 애썼다. 재밌게 놀다 와. 알겠지? 조심하고. 네, 아빠. 눈 사진 찍어서 보여줄게요. 꼭 보고 싶네. 목이 메어왔다. 지우야,
아빠가 많이 사랑해. 네, 저도 아빠 사랑해요. 안녕, 공주님. 안녕히 계세요. 전화가 끊어졌다. 서연은 작별 인사를 하러 오지도 않았다. 그저 끊어진 신호음만 들릴 뿐이었다. 민주는 마치 여전히 아이 목소리가 들리는 듯 몇 초간 전화를 귀에 대고 있었다. 그러다 천천히 팔을 내리고 전화를 식탁에 내려놓았다. 깊은 숨을 한 번, 두 번 쉬며 무너지지 않으려 애썼다. 손에 든 지우의 사진, 그 환하고 순수한 미소를 다시 보았다. 그리고 또 다른 소녀, 밝은 눈을 가진 또 다른 꼬마를 떠올렸다. 식당에서 신나게 깡충거리지던 할인이, 그림을 자랑스레 보여주던 할인이, 다리를 껴안고 민준 아저씨라고 부르던 할인이, 같은 나이의 두 소녀, 하나는 그가 거의 볼 수 없는 딸, 다른 하나는 크리스마스 밤 갑자기 인생에 나타난 아이, 완전히 다른 두 현실. 그리고 세상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는 억만장자 박민주는 이 거대한 공허함 한가운데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다. 그는 사진을 지갑에 넣고 이미 식어버린 커피잔을 들고 창가로 걸어갔다. 밖은 여전했다. 사람들은 집을 나서고 아이들을 데리고 눈밭에서 놀고 선물을 나르고 웃고 있었다. 세상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계속 돌아갔다. 하지만 그에게는 모든 것이 달라 보였다. 식당에서의 저녁 식사, 동전을 세던 엄마, 반짝이는 눈의 소녀가 오랫동안 잠자고 있던 그의 내면의 무언가를 뒤흔들어 깨운 것 같았다. 아직 그게 무엇인지는 몰랐지만 그들에 대한 생각을 멈출 수 없다는 것, 그리고 멈추고 싶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 알람이 너무 일찍 울렸다. 수지는 아직 어두울 때 눈을 떴다. 몸은 결코 가실 것 같지 않은 피로로 무거웠다. 잠을 설쳤다. 머릿속은 청구서, 걱정거리, 그리고 이상하게도 식당에서 만난 남자, 민준에 대한 기억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의 부드러운 태도, 진심 어린 미소, 할인을 진지하게 바라보던 눈빛.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생각을 떨쳐내려 했다. 이럴 시간이 없었다. 또 하루를 살아내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시간이 없었다. 천천히 일어나 차가운 바닥에 발을 딛고 하리니 자는 작은 방으로 갔다. 아이는 얇은 담요에 쌓여 베개에 머리카락을 흩뿌린 채 아이들만이 가질 수 있는 평화로움 속에 잠들어 있었다. 잠시 지켜보았다. 사랑과 죄책감이 뒤섞여 가슴이 조여왔다. 그녀는 아이의 어깨를 가볍게 건드렸다. 하리나, 아가, 일어나. 가야지. 아이가 웅얼거리며 뒤척였다. 이르잖아, 엄마. 알아, 내 사랑. 하지만 엄마 일하러 가야 해. 어서 일어나자. 하리는 졸린 눈을 천천히 떴지만 불평 없이 따랐다. 엄마가 가야 한다고 말하면 때를 써도 소용없다는 걸 이미 배워 알고 있었다. 수지는 옷 입는 것을 도와주고 머리를 빗겨주고 이미 작아지기 시작한 낡은 운동화를 신겨주었다. 조만간 새 신발을 사주어야 했다. 돈이 없어 사주지 못하는 끝없는 목록에 하나가 더 추가되었다. 그들은 거의 침묵 속에 빠르게 요기를 했다. 잼을 조금 바른 마른 토스트와 싼 팩주스. 하리는 오물거면서도 여전히 하품을 했다. 오늘도 같이 가는 거 맞지, 엄마? 응, 그래. 수지는 억지로 웃어 보였다. 하지만 아주 조용히 있어야 해. 알았어, 저번처럼. 그래. 하리는 사태의 심각성을 이해한다는 듯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소리 안 낼게. 수지는 마음이 아팠다. 5살짜리 아이가 투명 인간처럼 지내야 한다는 걱정을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다. 해가 뜨기도 전에 집을 나섰다. 추위가 얼굴을 핥히었고 수지는 얇은 코트를 여몄다. 할인의 작은 손을 꽉 잡았다. 아이를 위해서라기보다 자신을 진정시키기 위해서였다.
버스 이동은 길고 피곤했다. 버스는 일터로 향하는 사람들로 가득 찼고 모두 지쳐 보였다. 하리는 엄마 어깨에 기대어 졸았다. 수지는 김서린 창밖을 내다보며 도시가 서서히 깨어나는 것을 지켜보았다. 가게들이 문을 열고 사람들이 서두르고 교통량이 늘어나고 모두가 똑같이 바쁘게 움직였다. 마트에 도착했을 때 이미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었다. 세일 상품을 찾는 사람들로 붐비고 물건이 넘쳐나고 시끄러운 음악이 흘러나오는, 들어서는 것만으로도 지치게 만드는 그런 대형 마트였다. 수지는 할인의 손을 잡고 입구를 지났다. 아이는 크레파스와 종이가 든 작은 배낭을 메고 있었다. 몇몇 동료들이 쳐다보며 동정 어린 미소를 보냈다. 다른 이들은 못 본 척했다. 신경 쓰인다는 걸 알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탈의실에 가방을 걸자마자 정 과장이 나타났다. 또에 데려왔나 김수진 씨. 목소리가 건조하고 짜증 섞여 있었다. 50살쯤 되어 보이는 불룩한 배에 그는 항상 화가 난 듯한 표정이었다. 수지는 침착하려 애쓰며 돌아섰다. 오늘 맡길 데가 없어서요. 항상 맡길 데가 없지. 그는 팔짱을 끼고 마치 골칫덩거리를 보듯 할인을 쳐다보았다. 여긴 놀이방이 아니야. 일터라고. 압니다. 수지는 자존심을 삼키며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방해되지 않게 할게요. 약속드려요. 과장은 몇 초간 침묵하며 비판적인 눈빛을 보냈다. 할인은 엄마 다리 뒤로 숨었다. 꼼짝 말고 있어. 구석에 있으라고. 그가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소리 내지 말고 아무것도 만지지 말고 손님들 귀찮게 하지 마. 만약 누구라도 방해하면 일당 없는 줄 알아. 알겠어? 수지는 굴욕감에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마른 침을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는 대꾸 없이 가버렸다. 수지는 참고 있던 숨을 내쉬었다. 그가 사라지기를 기다렸다가 할인의 눈높이에 맞춰 앉았다. 딸의 작은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다. 저기, 저 구석에 있는 거야. 알겠지? 창고 근처 플라스틱 의자가 있는 좁은 공간을 가리켰다. 크레파스랑 종이 가지고 그림 많이 그려. 엄마 필요하면 작게 부르고 정말 중요한 일 있을 때만. 알았지? 알았어, 엄마. 할인이 매우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조용히 있을게. 수지는 이마에 세게 입 맞추며 그 몸짓에 모든 사랑을 담으려 했다. 그러고는 일어나 앞치마를 두르고 머리를 다시 묶은 뒤 매장으로 향했다. 하루는 길었다. 정말 길었다. 수지는 몇 시간 동안 서서 서두르고 무례하고 참을성 없는 손님들을 상대했다. 가격 가지고 따지는 사람들, 이유 없이 반품하는 사람들, 줄 길다고 욕하는 사람들. 그녀는 웃었고 자기 잘못도 아닌 일에 사과했고 해결할 수 있는 건 해결하고 못하는 건 삼켰다. 다리가 아프고 허리가 쑤시고 발바닥에 불이 나는 것 같았지만 계속했다. 그래야만 했으니까. 손님들 틈틈이 할인이 있는 구석을 힐끔거렸다. 아이는 의자에 조용히 앉아 작은 다리를 흔들며 구겨진 종이에 그림을 그렸다. 가끔 엄마를 보고 작은 미소를 지었다. 수진도 마주 웃어주었지만 죄책감과 사랑으로 가슴이 동시에 아려왔다. 5살 아이의 삶이 이래서는 안 되었다. 엄마가 일자리를 잃지 않게 하려고 좁은 구석에서 몇 시간이고 조용히 있는 것. 하지만 달리 뭘 할 수 있겠는가. 대안이 없었다. 마침내 쉴 시간이 되었을 때 수지는 떨리는 다리로 탈의실로 걸어갔다. 가방을 잡고 차가운 철제 벤치에 앉았다. 지갑을 천천히 열었다. 접힌 지폐 몇 장, 바닥에 동전 몇 개. 머릿속으로 매일 하던 계산을 시작했다. 남은 주 식비, 버스비, 며칠 뒤 내야 할 전기세.
할인이에게 사줄 무언가, 그냥 평소와 다른 간식이라도. 사치는 없었다. 여유도 없었다. 항상 벼랑 끝이었고, 항상 빠듯했고, 항상 동전 하나까지 세어야 했다. 수지는 지갑을 닫고 차가운 벽에 머리를 기대었다. 울 기운조차 없었다. 그저 모든 게 조금만 더 쉬웠으면, 아주 조금만 더 쉬웠으면 하고 바랄 뿐이었다. 하지만 현실은 현실이었다. 그래서 그녀는 일어나 얼굴을 씻고 다시 매장으로 돌아갔다. 남은 하루도 지지부진하게 흘러갔다. 더 무례한 손님들, 더 많은 계산, 더 긴 시간들. 마침내 퇴근 시간이 되었을 때 수지는 다리가 풀릴 것 같았다. 하리는 이미 그린 그림들이 든 작은 배낭을 메고 있었다. 갈까? 내 사랑? 응, 엄마. 손을 잡고 마트를 나섰다. 밖은 살을 애는 듯 추웠지만 적어도 일은 끝났다. 수지는 할인을 가까이 당겨 버스 정류장으로 걷기 시작했다. 그때 할인이 손을 끌어당겼다. 엄마, 봐봐. 불빛들 좀 봐. 수진이 보았다. 크리스마스 조명이 켜져 있는 근린공원 옆을 지나고 있었다. 나무를 감싼 작은 하얀 불빛들이 어둠 속에서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다. 아름다웠다. 잠깐 보고 갈까? 수진이 물었다. 피곤했지만 딸이 좋아하는 모습을 보고 싶었다. 응. 천천히 공원으로 들어갔다. 하리는 불빛들, 중앙에 꾸며진 예수 탄생 모형, 바람에 흔들리는 풍선 산타를 가리켰다. 수지는 그저 바라보며 그 기쁨을 조금이라도 느껴보려 했다. 그때 하린이 갑자기 멈췄다. 민준 아저씨다. 수지는 딸이 가리키는 곳을 보았고 거기 그가 있었다. 박민준, 벤치에 혼자 앉아 코트 주머니에 손을 넣고 가볍게 내리기 시작한 눈을 바라보고 있었다. 수진이 뭐라 말하기도 전에 하리는 손을 놓고 달리기 시작했다. 민준 아저씨. 민준이 놀라서 고개를 돌렸다. 소녀가 달려오는 것을 보자 그의 얼굴이 완전히 환해졌다. 그가 팔을 벌리자 하리는 거의 몸을 던지다시피 안겼다. 하리나. 그가 진심으로 웃으며 아이를 안아 올렸다. 이게 무슨 좋은 우연이니. 수지는 천천히 조금은 수줍게 다가갔다. 그를 거기서 만날 줄은 몰랐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은 예상치 못한 것이었다. 안녕하세요. 어색함을 느끼며 작게 말했다. 민주는 여전히 할인을 아는 채 그녀를 보고 미소 지었다. 안녕하세요, 수진 씨. 여기서 보니 반갑네요. 그가 벤치를 가리켰다. 앉으세요. 수진은 아주 잠깐 망설이다 앉았다. 몸이 휴식을 반겼다. 민주는 할인을 다시 내려주었고 아이는 즉시 그림을 보여주기 시작했다. 보세요, 아저씨. 제가 많이 그렸어요. 이건 아저씨예요. 웃고 있는 졸라맨 그림을 자랑스럽게 가리켰다. 이게 나구나. 민주는 종이를 조심스럽게 받았다. 완벽해. 화가 내. 할인이. 아이가 환하게 웃으며 눈밭에서 놀러 뛰어갔지만 멀리 가지는 않았다. 민주는 수진에게 고개를 돌렸고 미소는 더 부드럽고 걱정 어린 빛을 띄었다. 오늘 하루는 어땠어요? 단순한 질문이었지만 정말로 알고 싶어 한다는 게 느껴지는 말투였다. 망설였다. 괜찮다고 거짓말할까 했지만 그러기엔 너무 지쳐 있었다. 힘들었어요. 그녀는 한숨을 내쉬며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일이 좀 그래요. 어떤 날은 종일 서서 무례한 사람들 상대하다 보면 버티지 못할 것 같고 당장이라도 쓰러질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민주는 판단 없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듣기만 했다. 혼자서 모든 걸 해내기가 정말 힘들겠어요. 그렇죠. 수지는 목소리가 떨리는 걸 느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저랑 아이뿐이니까요. 늘 그랬어요. 애 아빠는 애 태어나기도 전에 떠나서
저랑 돈 문제만 남았죠. 그녀가 씁쓸하게 웃었다. 돈은 기본 생활비 대기도 빠듯해요. 근근히 버티지만 언제까지 이렇게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막을 새도 없이 말이 쏟아져 나왔다. 피곤해서였을지도 모른다. 아니면 그가 진심으로 걱정해 주는 것 같아서였을지도. 아니면 누군가 진심으로 안부를 물어준 지 너무 오래되어서였을지도 모른다. 민주는 잠시 침묵하며 내리는 눈을 바라보았다. 하리는 근처에서 눈뭉치를 만들며 흥얼거리고 있었다. 혼자라는 기분 저도 이해해요. 마침내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과 같은 방식은 아니지만 그 공허함은 알아요. 수지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를 보았다. 당신이요. 웃음이 나올 뻔했지만 그가 진지하다는 걸 깨달았다. 하지만 당신은 모든 걸 다 가진 사람 같아 보이는데요. 그렇게 보이죠? 그가 슬픈 미소를 지었다. 겉으로는 그럴지도 몰라요. 좋은 옷, 통장에 돈. 하지만 속은 텅 빈 것 같아요. 제게도 딸이 있어요, 지우라고. 5살, 할인이랑 동갑이에요. 하지만 다른 주에서 엄마랑 새아빠랑 살아요. 거의 못 봐요. 진짜 아빠 노릇을 거의 못하죠. 그의 목소리에 고통이 묻어났다. 어제 전화를 했어요. 그가 말을 이었다.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해주려고. 그랬더니 신나서 가족들이랑 여행 간다고 하더군요. 그 아이의 가족. 마치 저는 더 이상 그 일부가 아닌 것처럼. 마치 가끔 전화하는 낯선 사람인 것처럼. 말끝이 갈라졌다. 정말 유감이네요. 수진이 진심으로 말했다. 많이 아프겠어요. 네.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가장 최악인 건 돈도 있고 자원도 있고 사람들이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 믿는 모든 걸 가지고 있는데 이건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거리를 좁혀주지도 그리움을 없애주지도 않아요. 덜 외롭게 해주지도 않고요. 돈으로 그런 건 못 사니까요. 그들은 잠시 침묵했다. 말이 필요 없는 편안한 침묵이었다. 할인이 눈투성이가 되어 달려왔다. 만든 눈뭉치를 자랑했다. 보세요, 아저씨. 봐봐, 연마. 두 사람 모두 미소 지었다. 민주는 차가운 눈뭉치를 귀한 물건처럼 조심스럽게 받아들었다. 완벽해, 할인아. 내가 본 것 중 최고야. 아이가 환하게 웃으며 다시 뛰어갔다. 고마워요. 수진이 부드럽게 말했다. 들어주어서, 여기 있어 주어서, 판단하지 않아서요. 제가 고맙죠. 민준이 그녀와 눈을 맞추며 대답했다. 함께하게 해줘서, 덜 외롭게 해줘서요. 마침내 가려고 일어났을 때는 이미 어두워져 있었다. 하리는 민준을 꽉 안았고 그도 다정하게 안아주었다. 수진이 그의 손을 잡았고 이번에는 그 손길이 조금 더 오래 머물렀다. 더 이상 단순한 감사가 아니었다. 더 깊은 무언가, 외로움을 견뎌내려는 두 사람 사이의 연결이자 상호 이해였다.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는 동안 하리는 민준 아저씨에 대해 얼마나 착한지, 자기 그림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쉬지 않고 이야기했다. 수지는 미소 지었지만 머릿속은 복잡했다. 공과금은 어떻게 낼지, 또 한 달을 어떻게 버틸지, 자신은 무너져 가는데 어떻게 강한 척 계속할 수 있을지. 하지만 그녀는 그에 대해서도 생각했다. 모든 걸 가진 것 같지만 자신만큼이나 외로워 보이는 그 남자. 할인을 친딸처럼 바라보던 그 남자. 자신의 말을 진심으로 들어주던 그 남자. 그리고 정말 오랜만에 수지는 세상에 완전히 혼자라고 느끼지 않았다. 이해해주는 사람이 있었고 그게 모든 차이를 만들었다. 민주는 그날 아침 확고한 생각 하나를 가지고 일어났다. 지난 며칠간 수진과 할인에 대해 퇴근 후 광장을 걸으며 늘 지쳐있지만 불빛을 보러 멈춰 서던 모습, 할인이 장식들을 가리키며 눈을 반짝이던 모습,
수진이 피곤한 얼굴로도 딸에게 미소 짓던 모습을 생각했다. 뭔가 하고 싶었다. 소박하지만 의미 있는 무언가를. 전고전에 집을 나서 시내로 갔다. 좁은 선반에 형형색색 상자들이 가득한 작은 동네 장난감 가게에 들어갔다. 특별한 것을 찾아 천천히 통로를 걸었다. 그때 그것을 보았다. 갈색 머리에 작은 빨간 원피스를 입은 헝겊 인형. 세련되지도 비싸지도 않았지만 뭔가 특별한 느낌이 있었다. 보자마자 하린이가 떠오르는 무언가가. 인형을 집어들고 계속 둘러보았다. 액세서리 코너에서 필요한 것을 찾았다. 작은 전구가 박힌 머리띠. 옆에 있는 작은 버튼을 누르면 부드럽고 마법 같은 빛이 켜지는 것이었다. 완벽했다. 계산을 하고 종이 가방을 들고 가게를 나섰다. 가슴속에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오랫동안 느껴보지 못한 설렘과 긴장이 뒤섞인 기분, 기대감, 반응을 보고 싶은 마음, 누군가를 진심으로 미소 짓게 하고 싶은 마음. 오후 내내 아파트에서 일하려 했지만 집중할 수가 없었다. 계속 시계를 보며 적당한 때를 기다렸다. 해가 지기 시작하고 하늘이 늦은 오후에 주황빛으로 물들 때 민주는 선물 가방을 들고 공원으로 갔다. 중앙의 큰 크리스마스 트리는 완전히 불이 켜져 있었고 빨간색과 금색 공으로 장식되어 있었으며 꼭대기에는 밝은 별이 있었다. 가지를 감싼 하얀 불빛들이 부드럽게 반짝였다. 다른 작은 장식들이 풍경을 완성했다. 아름답고 아늑했다. 민주는 나무 근처 벤치에 앉아 가방을 옆에 두고 기다렸다. 오래 걸리지 않았다. 두 사람이 공원 입구에 나타나는 것이 보였다. 수진은 낡은 가방을 어깨에 메고 천천히 걸었고 피곤한 얼굴이지만 미소 지으려 애쓰고 있었다. 하리는 옆에서 깡충거리고 불빛을 가리키며 신나게 떠들고 있었다. 민주는 가슴이 기분 좋게 조여오는 것을 느꼈다. 천천히 일어나 가방을 들었다. 그를 먼저 본 건 하린이었다. 아이가 갑자기 멈춰 섰고 눈이 커졌다. 그러더니 공원 전체에 울려 퍼질 만큼 큰 소리로 외쳤다. 민준 아저씨. 엄마 손을 놓고 짧은 다리로 힘껏 달렸다. 금발 머리카락이 뒤로 날렸다. 민주는 재빨리 무릎을 꿇고 팔을 벌려 달려드는 아이를 받아 안았다. 넘어질 뻔할 정도로 세게 안겼다. 안녕 하린아. 그는 웃으며 아이를 꽉 안았다. 보니까 정말 좋다. 수진이 놀란 듯 천천히 다가왔지만 웃고 있었다. 민준이 알아보기 시작한 그 수줍은 미소였다. 안녕하세요. 또 보네요. 그녀가 작게 웃었다. 공원 이웃이 되어가나 봐요. 그런가 봐요. 민준이 놓지 않으려는 하린을 아는 채 마주 웃었다. 실은 기다리고 있었어요. 수진이 혼란스러운 듯 눈을 깜빡였다. 기다렸다고요? 네. 그는 하린을 조심스럽게 바닥에 내려놓고 가방을 들었다. 하린이 주려고 작은 걸 샀어요. 괜찮으셨으면 좋겠네요. 수진이 대답하기도 전에 민주는 가방에서 인형을 꺼내 하린 앞에 무릎을 꿇었다. 이거 내 거야. 하린은 커다란 눈으로 인형을 바라보았다. 잠시 꼼짝도 하지 않았다. 마치 진짜인지 자기 것인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그러다 천천히 손을 뻗어 세상에서 가장 조심스럽게 인형을 받았다. 제거요. 목소리가 속삭임처럼 나왔다. 너 주려고 샀어. 민준이 미소 지었다. 마음에 들어. 하린은 말로 대답하지 않았다. 인형을 너무나 꽉, 너무나 사랑스럽게 껴안았다. 마치 우주에서 가장 소중한 물건인 것처럼. 작은 얼굴을 인형 머리카락에 파묻고 그대로 있었다. 그저 느끼며 그 순간을 만끽하며 수진은 손으로 입을 막았고 참으려 애쓰는 눈물이 눈에 고였다. 민준 씨, 그녀가 목이 메어 불렀다. 잠깐만요.
그가 웃으며 손을 들어 제지했다. 하나 더 있어요. 가방에서 머리띠를 꺼내 이미 고개를 들고 호기심 어린 눈으로 보고 있는 할인에게 보여주었다. 이건 마법 머리띠야. 보고 싶니? 할인이 감격에 겨워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민주는 머리띠를 조심스럽게 아이 머리에 씌워주고 버튼을 눌렀다. 불빛이 켜졌다. 작고 섬세한 빛들이 별로 된 왕관처럼 머리 주변에서 은은하게 빛났다. 할인의 눈이 더 커졌다. 손을 올려 머리띠를 만져보았다. 빛을 느끼며 마법이 깨질까 조심스럽게 만졌다. 그러더니 민준을 보고 엄마를 보고 갑자기 돌기 시작했다. 공원 한복판에서 한 팔에는 인형을 안고 머리에는 빛나는 머리띠를 한 채 빙글빙글 돌았다. 크게 웃으며 자유롭게 완전히 행복하게. 나 크리스마스 공주님이야. 하늘을 향해 온 세상을 향해 외쳤다. 나 공주님이야. 민주는 거기 서서 지켜보며 내면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리는 것을 느꼈다. 잊고 있었던 깊은 감정. 누군가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는 순수한 기쁨. 돈이나 성공, 성취와는 상관없는 그저 아이를 웃게 만든다는 단순한 기쁨이었다. 수진을 보았을 때 그녀는 울고 있었다.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감정이 가슴에 담아두기엔 너무 벅찰 때 나오는 그런 눈물이었다. 그녀는 창피한 듯 눈물을 훔치며 마음을 추스르려 했다. 안 그러셔도 되는데.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작게 말했다. 민준이 한 발짝 다가가 진심 어린 어조로 말했다. 하고 싶었어요. 저렇게 웃는 걸 보면 제가 기분이 좋아요. 정말로요. 수진이 그를 바라보았고 두 사람 사이에 무언가가 흘렀다. 말로 할 필요 없는 무언가. 이해, 말 그 이상의 연결. 고마워요. 그녀가 할 수 있는 말은 그게 다였지만 그 말투에는 감사함보다 훨씬 더 큰 의미가 담겨 있었다. 할인이 머리띠 불빛만큼이나 눈을 반짝이며 달려왔다. 엄마, 아저씨 봤어? 나 공주님이야. 봤지, 우리 딸. 수진이 쭈그리고 앉아 딸을 꽉 안아주었다. 세상에서 제일 예쁜 공주님이지. 좀 걸을까요? 민준이 장식이 계속 이어지는 시내 쪽을 가리키며 제안했다. 대로변 쪽으로 가면 불빛이 더 많아요. 할인이 기뻐서 펄쩍 뛰었다. 가요, 가요. 세 사람은 함께 걷기 시작했다. 할인은 자연스럽게 가운데로 가서 두 사람의 손을 잡기 위해 잠시 인형을 놓았다. 한 손은 수진이, 다른 한 손은 민준이 잡았다. 셋은 공원에서 시내를 향해 천천히 걸었다. 민준은 자신의 손을 믿음직스럽게 잡고 있는 그 작은 손을 내려다보며 가슴이 다시 뭉클해지는 것을 느꼈다. 딸 지우가 더 어렸을 때 모든 게 복잡해지기 전에 이렇게 했었다. 딱 이런 식으로 손을 잡았었다. 저기 거대 산타 좀 봐. 할인이 신나서 가리켰다. 진짜 크다. 수진이 웃었다. 저기도 봐. 예수님 모형 있네. 민준이 다른 쪽을 가리켰다. 그들은 장식들을 가리키고 사소한 것에 웃고 불빛이나 날씨, 모든 게 얼마나 예쁜지에 대해 소소한 대화를 나눴다. 심오할 것도 복잡할 것도 없는 그저 가볍고 편안한 대화였다. 하지만 거기에 무언가가 있었다. 함께 걷는 방식, 발걸음의 리듬, 할인이 두 사람 손을 잡고 팔을 흔드는 모습 속에 밖에서 멀리서 보는 사람에게는 그 순간 그들의 모습 그대로 보였을 것이다. 가족, 아빠, 엄마, 딸이 겨울밤 산책을 하는 모습, 그리고 아마도 침묵 속에 말하지 않았지만 그들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이었을지 모른다. 적어도 크리스마스 불빛과 진실한 미소 사이에서 싹트기 시작한 것은 그것이었다. 한참을 걷다 보니 할인이 하품을 하기 시작했다. 수진이 시간을 보고 한숨을 쉬었다.
가야겠어요. 늦었네요. 잠깐만요. 민준이 망설이다 물었다. 저녁은요? 수진과 할인이 서로를 보았다. 수진이 입술을 깨물었다. 아직이요. 근처에 작은 식당이 있어요. 그가 다음 골목을 가리켰다. 제가 대접해도 될까요? 거창한 건 아니고 간단하게 욕이라도요. 수진은 거절하려 했다. 눈빛에서 보였다. 하지만 할인이 엄마 소매를 잡아당겼다. 제발 엄마. 수진은 딸을 보고 민준을 보고 결국 작은 미소로 굴복했다. 좋아요. 대신 제 몫은 제가 내게 해주세요. 그건 나중에 얘기하죠. 민준이 미소 지으며 걸음을 옮겼다. 가시죠. 식당은 작고 아늑했다. 짙은 나무 테이블, 소박한 의자들, 맛있는 감자튀김 냄새가 감돌았다. 그 시간엔 사람이 많지 않아 분위기가 차분했다. 구석자리에 앉았다. 할인은 인형을 옆에 앉히고 머리띠는 쓴 채였다. 불빛을 켰다 껐다 하며 마냥 신기해했다. 간단한 햄버거와 감자튀김, 음료수를 시켰다. 기다리는 동안 할인은 인형을 가지고 목소리를 바꾸어가며 작은 이야기를 만들었다. 민주는 종이 냅킨을 만지작거렸다. 긴장한 게 보였다. 괜찮으세요? 수진이 부드럽게 물었다. 그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그게 제 얘기를 좀 하고 싶어서요. 수진은 조용히 기다렸다. 딸이 있어요. 천천히 입을 뗐다. 지우, 5살이고 할인이랑 동갑이에요. 말씀하셨었죠.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 하지만 다른 주에서 엄마랑 새아빠랑 살아요. 그는 자기 손을 내려다보았다. 2년 전쯤 이혼했어요. 복잡했고 많이 싸웠고 상처 주는 말들이 오갔죠. 결국 아이 엄마가 양육권을 가져갔고 이사했어요. 지우를 멀리 데리고 갔죠. 목소리가 무거웠다. 가끔 봐요. 명절이나 여름에 몇 주 정도. 하지만 예전 같지 않아요. 통화할 때마다 점점 멀어지는 기분이에요. 아빠가 아니라 가끔 전화하는 아는 아저씨가 되어가는 것 같아요. 수진이 테이블 너머로 손을 뻗어 그의 손을 가볍게 덮었다. 정말 안타깝네요. 많이 힘드시겠어요. 네, 그가 그녀의 눈을 보았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많이 외로워요. 아주 공허하고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에 실패한 것 같아서요. 실패하지 않았어요. 수진이 단호하게 말했다. 할인이를 보는 눈빛이나 지우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좋은 아빠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진심으로 아끼잖아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민주는 목이 메는 걸 느꼈다. 고마워요. 그가 손을 맞잡았다. 수진 씨는요? 혼자 다 감당하는 거 힘들죠? 힘들죠. 그녀가 한숨을 쉬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하려 애쓰면서 혼자라고 느끼는 게 뭔지, 속은 무너져 내리는데 강한 척해야 하는 게 뭔지 이해해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손은 여전히 맞잡은 채 다르지만 깊게 상처받은 두 사람은 서로의 아픔을 공유했다. 음식이 나와 분위기를 깼다. 하리는 감자튀김을 맛있게 먹으며 인형에게도 먹여주는 신용을 하고 웃었다. 민주는 깊은 숨을 쉬고 수진만 들을 수 있게 낮게 말했다. 요즘 수진 씨랑 할인이랑 지내면서 정말 좋았어요. 덜 공허해요. 찾고 있는 줄도 몰랐던 걸 찾은 기분이에요. 수진은 잠시 말문이 막혔다. 그러다 미소 지었다. 수줍지만 진심 어린 미소. 저도요. 우리는 아저씨 있으면 덜 외로워요. 할인이 끼어들며 둘을 인형놀이에 끌어들였다. 우스꽝스러운 목소리를 내고 이름을 짓고 이야기를 만들었다. 민준과 수진도 참여해서 웃으며 아이의 환상 속으로 들어갔다. 그러는 동안 수진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다. 민준은 그저 도우려고 있는 게 아니었다. 자선이 아니었다. 동정이 아니었다.
그도 이 만남으로 치유받고 있었다. 내면의 빈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돈으로 절대 살 수 없었던 무언가를 찾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 자신도 아직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치유받고 있었다. 서로를 구원하고 있었다. 한 걸음씩, 하룻밤씩, 미소 한 번씩. 수지는 한밤중 옆방에서 들리는 훌쩍이는 소리에 깼다. 뭔가 잘못됐다는 걸 아는 엄마의 본능으로 심장이 뛰며 급히 일어났다. 할인의 작은 방으로 달려가 불을 켰다. 아이는 침대에서 웅크린 채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고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엄마, 추워. 수진이 급히 다가가 이마를 짚었다. 불덩이였다. 세상에 할인아, 아이를 안아 부엌으로 옮겼다. 손을 떨며 서랍에서 청해를 찾았다. 겨우 찾아 열을 재보니 숫자가 그녀를 얼어붙게 했다. 39.5도. 괜찮아, 아가. 괜찮아. 목소리를 침착하게 하려 했지만 속은 패닉이었다. 엄마가 돌봐줄게. 해열제를 먹이고 이마에 찬 물수건을 대고 담요를 덮어주었다. 하지만 아이는 계속 떨며 춥다고 칭걸거리고 조용히 울었다. 수지는 침대에 앉아 딸의 작고 뜨거운 손을 잡고 무너지지 않으려 애썼다. 단순한 열인지 더 심각한 건지 알 수 없었다. 알 수 없었다. 아침까지 기다려야 할지 지금 응급실로 가야 할지 몰랐다. 차도 없고 택시비도 없었다. 부를 사람도 없었다. 완전히 혼자였다. 거의 1시간 동안 헐떡이는 숨소리를 들으며 불안하게 자는 아이를 지켜보았다. 공포가 커져 가슴을 조이고 숨을 막았다. 그때 그가 생각났다. 민준. 망설였다. 귀찮게 하고 싶지 않았다. 이용하는 것처럼 보이고 싶지 않았다. 짐이 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작고 연약한 딸을 보았고 두려움이 자존심보다 컸다.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들어 번호를 찾았다. 며칠 전 혹시 모르니 가지고 있으라며 준 번호였다. 메시지를 썼다가 지우고 다시 썼다. 민준 씨, 늦은 시간에 죄송해요. 할인이 열이 너무 높아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정말 죄송해요. 저는 달리 방법이 없어서요. 후회하기 전에 전송했다. 전화기를 노려보며 심장이 쿵쿵거렸다. 자고 있을지도 몰라. 아침까지 안 볼지도 몰라. 한밤중에 문자했다고 이상하게 생각할지도 몰라. 30초도 안 돼서 전화기가 진동했다. 가는 중이에요. 주소 보내줘요. 수지는 눈물이 차오르는 걸 느꼈다. 떨리는 손가락으로 주소를 보내고 할인의 손을 잡은 채 기다렸다. 15분도 안 걸렸다. 초인종이 작게 울렸다. 수진이 달려가 문을 열었다. 민준이 거기 있었다. 머리는 좀 헝클어졌고 청바지에 간단한 스웨터 차림이었다. 급하게 나온 듯 했다. 눈은 걱정으로 가득 차 곧장 그녀를 향했다. 아이는요? 방에요. 수진이 비켜주며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열이 거의 40도예요. 민준이 빠르게 들어가 작고 소박한 아파트를 가로질러 작은 방으로 갔다. 할인은 깨어 있었고 엄마를 부르며 조용히 울고 있었다. 그가 침대 옆에 무릎을 꿇고 부드럽게 이마를 만졌다. 정말 뜨거웠다. 안녕 공주님. 부드럽고 차분하게 말했다. 많이 아파. 할인이 고개를 저었다.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했다. 온몸이 아파요. 알아. 하지만 이제 괜찮아질 거야. 알겠지? 수진을 보았다. 병원 갑시다. 밤새 하는 좋은 병원이 있어요. 전 돈이... 수진이 말하려 했지만 민준이 손을 들었다. 지금은 그런 걱정 말아요. 가요. 그는 세상에서 가장 조심스럽게 할인을 안아 담요로 감쌌다. 아이는 여전히 떨며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었다. 수진은 급히 가방을 챙기고
끈 풀린 운동화를 신은 뒤 따라 나섰다. 민준의 차가 건물 앞에 있었다. 뒷좌석에 할인을 태웠다. 수진이 옆에 타서 딸을 무릎에 눕혔다. 민준이 운전석에 타서 빠르지만 조심스럽게 차를 몰았다. 괜찮을 거예요. 백미러로 보며 말했다. 여기 병원 아주 좋아요. 잘 봐줄 겁니다. 수진은 목이 메어 고개만 끄덕였다. 병원은 현대적이고 깨끗하고 밝았다. 수진이 평소 가던 보건소와는 전혀 달랐다. 민주는 아이를 안고 들어가 곧장 접수처로 가서 단호하지만 정중하게 말했다. 아이가 고열이에요. 바로 봐야 합니다. 직원이 서류를 꺼내 질문을 시작했다. 민주는 아는 대로 대답했고 확인이 필요한 건 수진을 보았다. 수납할 때가 되자 그는 금액도 묻지 않고 카드를 내밀었다. 수진은 보았고 항의하고 싶었지만 기운이 없었다. 지금은 아니었다. 그저 누가 딸 좀 봐줬으면 했다. 오래지 않아 호출되었다. 흰 가운을 입은 젊은 여의사 박선영 선생님이 할인을 진료실로 데려갔다. 수진이 따라갔고 민주는 문 밖에서 지켜보았다. 의사는 꼼꼼히 진찰하고 질문하고 열을 다시 쟀다. 그러고는 안심하라는 듯 미소 지었다. 이맘때 유행하는 바이러스예요. 열이 높긴 한데 심각한 건 아니에요. 좀 더 센 해열제 처방해 줄 테니 며칠이면 괜찮아질 겁니다. 물 많이 마시고 푹 쉬고 약제 때 먹이시고요. 수진은 참았던 숨을 내쉬었다. 안도감에 다리가 풀릴 뻔했다. 정말 괜찮은 거죠? 네. 박 선생님이 어깨를 토닥였다. 괜찮아질 거예요. 처방전을 들고 나왔을 때 민주는 대기실에 있었다. 보자마자 일어났다. 바이러스래요. 수진이 처음으로 미소 지었다. 심각한 건 아니고 약 먹고 쉬면 된대요. 민주는 그제야 숨을 돌리듯 눈을 잠시 감았다.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에요. 병원 약국으로 갔다. 민준이 약을 타고 계산을 했고 수진이 가격을 보지도 못하게 했다. 다시 말리려 했지만 그는 고개를 저었다. 나중에 얘기해요. 지금은 두 분 집에 데려다 드려야죠. 차 안에서 약 기운이 도는지 할인은 좀 더 편안해 보였다. 가는 내내 엄마에게 기대어 잤다. 도착해서 민주는 할인을 안고 올라가 주었다. 침대에 눕히고 덮어주고 베개를 조정해 주었다. 수진은 문가에서 지켜보았다. 그리고 거실로 나왔다. 수진은 낡은 소파에 앉았고 다리가 마침내 힘을 잃었다. 민준이 옆에 앉았다. 고마워요. 목소리가 떨렸다. 정말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절망적이었어요. 어찌할 바를 몰랐는데 말문이 막히고 눈물이 터졌다. 밤새 참았던 모든 눈물이 쏟아졌다. 공포, 절망, 외로움, 안도감, 모든 것이 한꺼번에. 민주는 망설임 없이 그녀를 안았다. 수진은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울며 억눌렀던 감정을 토해냈다. 괜찮아요. 그가 등을 부드럽게 토닥이며 말했다. 이제 괜찮아요. 다 잘 될 겁니다. 몇 분간 그렇게 있었다. 수진이 마침내 떨어져 나와 부끄러운 듯 얼굴을 닦았다. 죄송해요. 제가 사과할 거 없어요. 민준이 손을 잡았다. 이해해요. 엄마잖아요. 무서웠겠죠. 당연한 거예요. 수진은 그를 바라보았다. 한밤중에 모든 걸 제치고 달려와준 남자. 대가 없이 모든 걸 해결해준 남자. 대기실에서 손을 잡아주며 괜찮다고 말해준 남자. 가장 힘들 때 곁에 있어준 사람. 좋은 때만이 아니라. 고마워요. 다시 말했다. 이번에는 무게가 달랐다. 여기 있어줘서 당신이라서요. 민준이 손을 마주 잡았다. 언제든 필요하면 여기 있을게요. 그리고 그녀는 믿었다. 정말 오랜만에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생겼다. 사라지지 않을 사람, 머물러 줄 사람.
안전한 피난처, 그리고 그게 모든 걸 바꿨다. 그 다음 몇 주는 모든 걸 바꿔놓았다. 민주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일상의 일부가 되어 마치 처음부터 있었던 사람 같았다. 침범하는 느낌이 아니었다. 억지가 아니었다. 그저 존재했다. 가끔 수진의 일이 끝날 때쯤 가게 앞에 나타나 차에 기대어 기다렸다. 할인이 먼저 발견하고 민준 아저씨 하고 외치며 달려나가곤 했다. 그는 아이를 번쩍 들어 빙글 돌려주고는 수진이 이제 기대하게 된 그 차분한 미소로 그녀를 맞았다. 쌀쌀한 늦은 오후에는 할인을 데리고 공원 근처 작은 카페에 핫초코를 마시러 갔다. 아이는 높은 의자에 앉아 발을 흔들며 쉬지 않고 떠들었고 민주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인 양 귀 기울였다. 그리고 어떤 날은 집에서 만든 수프 냄새가 나는 종이 가방을 들고 불쑥 나타나기도 했다. 두 사람 피곤할 것 같아서요. 세상에서 가장 평범한 일인 것처럼 말했다. 그리고 그랬다. 평범한 일이 되어가고 있었다. 수지는 처음엔 저항하려 했다. 그 안전한 거리, 힘들게 쌓아 올린 독립심을 유지하려 했다. 하지만 조금씩 언제부터인지도 모르게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민준이 가져온 수프로 저녁을 먹은 어느 밤, 수지는 마침내 속마음을 털어놓았다. 할인은 방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었고 두 사람은 거실에 앉아 있었다. 민준이 할인을 혼자 키우는 게 어땠는지 단순하게 물었는데 갑자기 말이 쏟아져 나왔다. 23살 때 임신 사실을 알았어요. 찻잔을 내려다보며 조용히 말했다. 계획된 건 아니었죠. 만나는 남자가 있었어요. 진지하다고, 미래가 있다고 생각했죠. 민주는 끊지 않고 들었다. 말했을 때 그녀가 헛웃음을 지었다. 마치 제가 자기 인생을 망친 것처럼 보더군요. 자긴 너무 어리다고, 계획이 있다고, 준비가 안 됐다고. 다음 날 사라졌어요. 번호 차단하고 이사 가버렸죠. 다시는 못 봤어요.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오래된 상처가 느껴졌다. 할인이는 그 사람 존재하는지도 몰라요. 말 안 했거든요. 항상 우리 둘뿐이라고, 우린 팀이라고 말했고 실제로 그래요. 하지만 가끔 겁나요. 뭐가요? 누군가에게 의지하는 게요. 누군가를 받아들였다가 그 사람도 사라질까봐. 할인이가 정부 튀게 했다가 상처받을까봐요. 혼자 살아남은 건 나 자신만 믿었기 때문이에요. 다른 사람은 모르겠어요. 민주는 잠시 생각했다. 그러고는 몸을 앞으로 숙였다. 그 두려움 생각보다 더 잘 알아요. 이번엔 그가 털어놓을 차례였다. 2년 전에 이혼했어요. 갑작스러운 건 아니었어요. 서서히 무너졌죠. 싸움, 침묵, 원망. 그 가운데 지우가 있었어요. 어린 게 부모가 왜 그렇게 소리 지르는지 이해하려 애쓰면서요. 그가 긴장한 듯 머리를 쓸어 넘겼다. 헤어졌을 때 차라리 낫겠다 싶었어요. 적어도 싸움은 멈출 테니까. 하지만 전처는 거리를 원했어요. 저뿐만 아니라 도시, 모든 것에서요. 다른 주에 직장을 구해서 의회에서 지우를 데리고 갔고 갑자기 저는 제 딸 인생의 방문객이 되어버렸어요. 목소리가 떨렸다. 양육비 보내고 선물 보내고 틈날 때마다 전화하지만 같지 않아요. 일상이 그리워요. 밤에 잠들 때 얘기해주던 거, 냉장고의 그림들, 모든 게요. 그리고 죄책감. 자기 손을 내려다보았다. 죄책감이 절 갉아먹어요. 아빠로서 실패한 것 같아서, 가족을 지킬 만큼 강하지 못했던 것 같아서. 수진이 손을 뻗어 그의 손을 잡았다. 실패한 거 아니에요. 그냥 일이 안 풀릴 때도 있는 거예요. 당신 잘못 아니에요. 머리로는 알죠. 그가 머리를 짚었다. 하지만 여기는 가슴을 쳤다. 여기는 잘 안 믿겨요.
잠시 손을 맞잡은 채 침묵했다. 서로 다르지만 깊은 상처를 가진 두 사람의 공감이었다. 그 사이 방에서 하리는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학교 공책, 집의 이면지, 눈에 띄는 종이마다 민준을 그리기 시작했다. 항상 자기와 엄마와 함께 있는 모습으로, 항상 셋이었다. 학교에서 선생님이 가족에 대해 물으면 하리는 눈을 반짝이며 민준 아저씨 얘기를 했다. 핫초코 사주러 데려가줘요. 인형이랑 공주님 머리띠도 사줬어요. 민준도 느꼈다. 아이를 볼 때마다 커져가는 애정을. 단순한 동정심이 아니었다. 더 깊고 본능적인 것이었다. 지켜주고 싶은 마음, 웃게 해주고 싶은 마음, 나쁜 일 안 생기게 하고 싶은 마음. 부성애였다. 진짜. 진실한. 어느 오후 민준이 소파에 앉아 있을 때 할인이 접은 종이를 가슴에 품고 다가왔다. 민준 아저씨, 수줍게 불렀다. 안녕 공주님, 왜 그래? 아저씨, 주려고 뭐 만들었어요. 자랑스럽지만 긴장된 표정으로 종이를 내밀었다. 좋아할까요? 민준이 조심스럽게 받아 펴보았다. 크레파스로 그린 단순한 그림이었지만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세 사람, 가운데 노란 머리 작은 아이. 옆에 갈색 머리 원피스 입은 여자, 반대편에 바지와 셔츠 입은 키 큰 남자. 하린, 수진, 그였다. 셋이 손을 잡고 있었다. 뒤에는 장식 가득한 큰 크리스마스 트리. 아래에 비뚤비뚤하지만 정성스럽게 우리 가족이라고 적혀 있었다. 민주는 말문이 막혀 그림을 응시했다. 목이 메고 눈이 따가웠다. 하리는 작은 손가락을 꼼지락거리며 반응을 기다리고 있었다. 좋아요? 그를 쳐다보는 파란 눈의 꼬마 아가씨를 보며 내면의 무언가가 무너지고 동시에 치유되었다. 정말 좋아. 목소리가 잠겼다. 내가 본 그림 중 제일 예뻐. 하린이 환하게 웃었다. 그러더니 세상에서 제일 자연스러운 일인 양소파 위로 올라와 그에게 기댔다. 민준 아저씨 올려다보며 작게 말했다. 아저씨가 내 아빠 해도 돼요. 세상이 멈췄다. 부엌에서 설거지하던 수진이 얼어붙었다. 물은 계속 틀어져 있었지만 움직일 수 없었고 숨도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다. 민주는 그림을 든 채 굳어 있었다. 저토록 순수하고 무구하고 진실하게 말한 아이를 바라보며 하리나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난 아빠 있었던 적 없어요. 아이들 특유의 솔직함으로 계속 말했다. 엄마는 우리가 팀이라고, 우리 둘뿐이라고 하고 그게 맞지만 그래도 아빠 있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저씨 참 좋아요. 웃게 해주고 수프도 주고 핫초코도 사주고 그리고 아저씨가 너무 좋아요. 민주는 눈물이 차오르는 걸 참을 수 없었다. 나도 하린이가 정말 좋아. 감정에 북받친 목소리로 겨우 대답했다. 하린은 만족스러운 듯 미소 짓고 그림에 관심을 돌렸다. 색깔 하나하나, 디테일 하나하나 설명하기 시작했다. 자기 말이 어떤 파장을 일으켰는지 전혀 모른 채. 수지는 떨리는 손으로 수도꼭지를 잠갔다. 손을 닦고 천천히 거실로 갔다. 하린이 엄마를 보고 소파에서 뛰어내렸다. 엄마, 아저씨가 내 그림 좋대. 나 하나 더 그릴 거야. 방으로 뛰어 들어갔다. 둘만 남았다. 수지는 다리에 힘이 풀려 소파에 앉았다. 민주는 여전히 그림을 들고 있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다. 미안해요. 수진이 부드럽게 말했다. 애가 무슨 말 하는지 잘 몰라서 그래요. 알아요. 민준이 그녀를 보았다. 아이들은 항상 알죠. 수진이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다. 한 번도 아빠가 있어 본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요. 태어나기도 전에 친아빠가 사라졌으니까. 항상 채워주려고 노력했어요.
엄마 아빠 역할 동시에 하려고요. 하지만 언젠가 이런 날이 올 줄 알았어요. 아빠를 그리워하는 날, 원하는 날. 그게 너무 무서웠어요. 목소리가 갈라졌다. 민준이 그림을 내려놓고 그녀의 손을 잡았다. 지우한테 아빠로서 실패했다고 느꼈어요. 그가 고백했다. 내 인생에 그 역할이 들어설 자리는 더 이상 없다고, 기회를 놓쳤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하린이한테 그 말을 들으니까 그가 아이방 쪽을 보았다. 그 말을 들으니까 내 안에 무언가가 바뀌었어요. 뭐가요? 다시 좋은 아빠가 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요. 모든 걸 잃은 건 아닐지도 모른다고요. 손을 꽉 쥐었다. 그리고 더 이상 두 사람 없이 지내고 싶지 않다는 걸 깨달았어요. 수지는 말이 나오지 않았다. 크리스마스 이브에 불쑥 나타나 인생을 가장 좋은 방향으로 뒤집어 놓은 남자를 바라보았다. 더 말하기도 전에 하린이 다른 그림을 들고 뛰어왔다. 이것도 봐요. 공원에 있는 우리예요. 둘 다 옅게 웃으며 눈물을 닦고 아이를 사이에 앉혔다. 새 그림을 보고 칭찬하고 신난 설명을 들었다. 나중에 민준이 갈 때 첫 번째 그림을 지갑에 넣었다. 조심스럽게 접어 지우 사진 바로 옆에 꽂았다. 두 소녀, 두 사랑. 오랜만에 그는 공허하지 않았다. 충만했다. 이제 확실히 알았다. 그들은 그저 소중한 사람이나 친구가 아니었다. 그는 그 아이를 사랑했고 그 여자를 사랑했다. 입 밖으로 내지 않았어도 어떻게 될지 정확히 몰라도 알았다. 그리고 그게 모든 걸 바꿨다. 민주는 가게 앞차에 기대어 기다리고 있었다. 일상이 되었다. 일주일에 서너 번 퇴근 시간에 맞춰 나타났다. 부담스럽지 않게 매일은 아니었지만 할인이 나오면 차가 있나 볼 정도로 자주. 그날도 다르지 않았다. 수진이 할인의 손을 잡고 나오자 아이는 주차장을 훑어보고 즉시 그를 찾았다. 민준 아저씨, 손을 놓고 달렸다. 배낭이 덜렁거리고 매일 쓰겠다고 고집한 불빛 머리띠가 반짝였다. 민준이 무릎을 꿇고 팔을 벌려 받아 안았다. 안녕 공주님, 빙글 돌려주자 까르르 웃었다. 학교 어땠어? 좋았어요. 그림 A 받았어요. 선생님이 아주 잘 그린대요. 당연하지. 내가 아는 최고의 화가인걸. 수진이 천천히 다가왔지만 웃고 있었다. 눈까지 웃는 진짜 미소. 민주는 알아차렸다. 이제 그녀의 모든 걸 알아챘다. 안녕하세요. 여전히 조금 수줍게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할인을 내려주며 대답했다. 집까지 같이 걸어갈까 해서요. 괜찮으시다면. 언제나 괜찮아요. 셋이 나란히 걷기 시작했다. 할인은 언제나처럼 가운데서 두 사람 손을 잡았다. 가끔 깡충거리고 학교 얘기, 친구 얘기, 숙제 얘기를 쉴 새 없이 했다. 민주는 다 듣고 있었지만 옆에 있는 수진의 존재도 의식하고 있었다. 가까이 있을 때 편안해하는 모습, 더 쉽게 웃는 모습, 얼굴의 근심이 옅어지는 모습. 잠시 후 할인이 건너편 강아지를 보고 가까이 보러 가자고 졸랐다. 수진이 허락하고 제자리에서 지켜보았다. 두 사람이 나란히 섰다. 민주는 심호흡했다. 말해야 했다. 며칠간 쌓인 감정을 털어놓아야 했다. 수진 씨, 그녀를 보며 운을 떼뗐다. 할 말이 있어요. 그녀가 고개를 돌렸다. 약간 긴장한 듯 했다. 뭔데요? 신중하게 단어를 골랐다. 오랫동안 내 가족 이야기는 끝났다고 믿고 살았어요. 이혼하고 지우를 그렇게 잃고 나서 내 인생에 더 이상 그런 건 없을 거라고. 일, 외로움, 가끔 하는 방문뿐일 거라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체념했었어요. 수진은 눈을 떼지 않고 조용히 들었다. 하지만 두 사람이 강아지를 쓰다듬는 할인을 보았다. 두 사람이 보여줬어요.
내 가족 이야기가 끝난 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걸. 다시 시작되길 기다리고 있었던 건지도 모른다는 걸요. 목소리에 감정과 진심이 묻어났다. 수지는 눈물이 차오르는 걸 느꼈다. 참으려 빠르게 눈을 깜빡였다. 민준 씨, 전 지금 당장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그가 팔을 가볍게 만졌다. 그냥 알았으면 했어요. 당신과 하린이가 내 모든 걸 바꿨다는 걸요. 수지는 눈물을 닦으며 웃었다. 무서워요. 작게 고백했다. 상처받을까봐, 애가 상처받을까봐, 당신을 완전히 받아들였는데 나중에 아니라고 할까봐 너무 무서워요. 그러지 않을 거예요. 민준이 단호하게 말했다. 확신해요. 그녀는 그를 보았고 진심을 보았다. 사실을 말하고 있다는 걸 알았다. 당신이 있으면 목소리가 떨렸다. 편안해요. 덜 외롭고 덜 피곤해요. 혼자 다 짊어지지 않아도 되는 것 같아서요. 민준이 그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다. 안 그래도 돼요, 이제는. 하린이 달려와 순간을 깼다. 강아지 진짜 귀여워요. 손 핥았어요. 다행이네. 민준이 웃었다. 참, 너 줄 거 있어. 저요? 눈이 반짝였다. 주머니에서 작은 열쇠고리를 꺼냈다. 심플한 은색 금속에 이름의 이니셜이 새겨져 있고 빛을 받으면 반짝이는 작은 파란 보석이 장식되어 있었다. 이거 내 거야. 하리는 엄청 귀한 물건인 듯 두 손으로 받았다. 글자를 보고 눈이 커졌다. 내 이름 글자다. 제자리 뛰기를 하며 소리쳤다. 내 이름이야, 엄마. 봐봐. 수진이 열쇠고리를 보고 민준을 보았다. 그 작은 제스처, 단순하지만 배려 넘치는. 생각해서 고른 것이었다. 애정으로 골랐고 디테일에 신경 썼다. 수진의 내면 깊은 곳에 숨겨둔 무언가가 꿈틀거렸다. 그를 사랑하게 되고 있었다. 어쩌면 이미 오래전부터 사랑했고 이제야 느끼도록 허락한 것일지도 몰랐다. 고마워요, 민준 아저씨. 하린이 다리에 매달렸다. 배낭에 달 거야. 그럼 어디든 같이 갈 수 있잖아. 마음에 든다니 기쁘네, 공주님. 계속 걸었다. 하린은 앞서가며 열쇠고리를 감상하고 어디 달지 혼잣말을 했다. 수진과 민준은 나란히, 전보다 더 가까이, 어깨가 닿을 듯 걸었다. 고마워요. 부드럽게 말했다. 마음 써줘서 모든 게 다요. 고마워할 거 없어요. 집에 도착해 민준은 하린을 안아주고 수진과는 오래 악수하며 작별했다. 차로 돌아가 탔지만 바로 시동을 걸지 않았다. 운전대를 잡고 두 사람이 계단을 올라가는 걸 지켜보았다. 하린이 창문으로 손을 흔들었다. 차 안의 조용한 순간 민준은 마침내 인정했다. 이걸 원했다. 수진과 하린과 가족이 되기를. 아침에 일어나 셋이 커피를 마시고 하린이 숙제를 봐주고 좋은 날, 굳은 날 함께하고 싶었다. 다시 진짜 아빠가 되고 싶었다. 그리고 그게 진짜가 되려면 다음 단계가 필요하다는 걸 알았다. 지우를 데려와야 했다. 두 소녀가 만나고 받아들이고 자매가 되어야 했다. 두렵고 복잡해 보였지만 지난 몇 년간 느낀 그 어떤 것보다 옳게 느껴졌다. 전화기를 들어 배경 화면에 지우 사진을 보았다. 그 금발의 작은 얼굴, 파란 눈, 앞니 빠진 미소. 곧 만나게 될 거야. 딸이 들을 수 있는 것처럼 중얼거렸다. 그리고 좋아하게 될 거야. 분명히. 전화기를 놓고 시동을 걸어 출발했다. 하지만 오랜만에 집으로 가는 길이 공허하지 않았다. 미래를 계획하며 가고 있었다. 네 사람, 그와 수진, 하린, 지우가 포함된 미래. 다르지만 섞여 있지만 평범한 기준으론 좀 이상할지 몰라도 진짜 가족. 그게 그가 원하는 전부였다.
금요일 오후 짐을 쌌다. 지우를 보러 가는 여행은 몇 주 전부터 잡혀 있었다. 1년에 몇 번 없는 딸과의 주말이었다. 보통은 설레면서도 거리가 더 멀어졌을까봐 불안했겠지만 이번엔 달랐다. 말할 게 있었다. 중요한 이야기. 나가기 전 지갑을 챙기며 그림이 있는지 확인했다. 지우 사진 바로 옆에 잘 접혀 있었다. 크리스마스 트리 앞에서 손잡고 있는 세 사람. 심호흡하고 나섰다. 비행은 순조로웠다. 전처 집에 도착하자 지우가 현관에 나와 있었다. 보자마자 달려왔다. 아빠 민준이 허리를 굽혀 안아 올렸다. 꽉 껴안고 머리 냄새를 맡으며 얼마나 컸는지 느꼈다. 안녕 공주님 품에 안았다. 와 진짜 많이 컸네. 나 이제 거인이야. 지우가 뽐내듯 말했다. 서연이 팔짱을 끼고 문가에 나타났다. 차갑고 짧은 인사를 나눴다. 민주는 지우의 배낭을 들고 호텔로 향했다. 하루를 같이 보냈다. 공원에 가고 피자를 먹고 극장에서 만화 영화를 봤다. 지우는 학교, 새 친구들, 새 아빠가 사준 강아지 얘기를 쉴 새 없이 했다. 민주는 다 듣고 반응하고 웃으면서도 타이밍을 쟀다. 늦은 오후 작은 공원에서 아이스크림을 먹을 때 용기를 냈다. 지우야, 뭐 하나 보여줘도 될까? 그럼요, 아빠. 지갑을 꺼내 조심스럽게 그림을 펼쳐 보여주었다. 지우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보았다. 숟가락이 허공에 멈췄다. 이게 뭐예요? 할인이라는 아이가 그린 거야. 민준이 설명했다. 너랑 동갑이야, 5살. 그림 그리네. 지우가 세 사람을 살피며 말했다. 이거 아빠예요? 응. 민준이 웃었다. 나야. 이건 걔네 엄마 수진 아줌마. 그리고 얘가 할인이. 지우가 자세히 보더니 파란 눈을 들어 그를 보았다. 친구예요. 민준은 단어를 골랐다. 아주 특별한 친구들이야. 심호흡했다. 크리스마스에 만났어. 그 뒤로 아빠한테 아주 소중한 사람이 됐단다. 친구가 되어주고 웃게 해주고 덜 외롭게 해줘. 지우는 잠시 조용히 생각했다. 내 나이. 응, 딱 내 나이. 착해요. 민준이 미소 지었다. 아주 착해. 너처럼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하고 핫초코도 좋아해. 지우가 웃으며 아이스크림을 먹었다. 그러다 다시 그림을 보며 물었다. 잘해요? 아주 잘해. 지우가 생각에 잠겼다. 민주는 심장이 뛰는 채로 기다렸다. 마침내 지우가 그를 보며 세상 단순하게 말했다. 만나보고 싶어요, 아빠. 민주는 가슴이 벅차오름을 느꼈다. 정말? 진짜로? 지우가 고개를 끄덕였다. 동갑이면 같이 놀 수 있잖아요. 장난감도 보여주고요. 민주는 딸을 꽉 끌어안고 정수리에 입 맞췄다. 정말 좋아하게 될 거야, 지우야. 아주 많이. 그럼 계획 짜요. 지우는 벌써 신났다. 언제 만나요? 곧, 아주 곧. 그리고 그게 사실이라는 걸 알았다. 2주 후 지우가 서울에 왔다. 예정된 방문이었다. 그가 가진 긴 주말. 공항으로 마중 나가는데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며칠 전 수진과 통화하며 설명하고 괜찮겠냐고 물었었다. 수진은 긴장했지만 희망적이었다. 당신한테 중요한 일이면 저한테도 중요해요. 그들은 모든 게 시작된 공원에서 만나기로 했다. 민주는 지우 손을 잡고 도착했다. 아이는 신났지만 조금 수줍어하며 애착 인형을 꼭 안고 있었다. 수진이 할인과 벤치에 앉아 있었다. 민준이 오는 걸 보고 일어났다. 할인이 지우를 보고 멈췄다. 지우가 할인을 보고 멈췄다. 두 소녀는 잠시 서로를 바라보았다. 금발의 파란 눈, 같은 키, 같은 나이의 두 아이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탐색했다.
민준도 수진도 숨을 죽였다. 할인이 한 발짝 나갔다. 안녕, 난 할인이야. 지우가 수줍게 웃었다. 안녕, 난 지우야. 네가 민준 아저씨 딸이구나. 지우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림 그리는 애 맞아? 맞아. 할인이 웃었다. 내 그림 볼래? 응. 그렇게 간단하게 아이들답게 할인이 지우 손을 잡고 놀이터 그네 쪽으로 끌고 갔다. 민준과 수진은 멍하니 서서 손잡고 뛰어가는 둘을 보았다. 이건 수진이 말을 잇지 못했다. 믿을 수가 없네요. 민준이 감격해서 말했다. 벤치로 가서 나란히 앉아 지켜보았다. 두 아이는 벌써 그네를 타며 웃고 있었다. 할인이 머리띠를 보여주고 지우가 곰 인형을 보여주었다. 봐봐, 할인이 소리쳤다. 나 진짜 높이 올라간다. 나도. 지우가 더 세게 굴렀다. 미끄럼틀로 갔다. 할인이 먼저, 지우가 기다리고 순서를 바꾸고 공간을 나누고 장난감을 나누고 웃음을 나누었다. 질투도 경쟁도 어색함도 없었다. 즉각적이고 자연스러운 연결이었다. 민주는 눈시울이 붉어졌다. 수진이 손을 잡아주었다. 상상보다 훨씬 잘 지내네요. 그가 손을 맞잡았다. 한참을 지켜보았다. 쉬지 않고 놀고 게임하고 이야기 만들고 웃었다. 어느 순간 할인이 지우를 데리고 왔다. 엄마, 지우 진짜 착해. 나랑 좋아하는 게 똑같아. 아빠, 할인이가 그림 보여줬는데 진짜 예뻐요. 지우가 덧붙였다. 둘이 마주보고 키득거리다 다시 뛰어갔다. 민준이 수진을 보았다. 그녀도 그를 보았다. 무언가 통했다. 이거 되겠구나. 되고 있구나. 고마워요. 민준이 말했다. 받아줘서, 지우를 받아줘서요. 당신 딸이잖아요. 수진이 담담하게 말했다. 그리고 사랑스럽고요. 받아들이기 쉬워요. 그가 웃었다. 마음이 몇 년 만에 가장 가벼웠다. 해질 역겨야까지 공원에 있었다. 아이들은 가기 싫어했다. 5분만 더요. 계속 졸랐다. 결국 떠날 때 다 같이 할인이 좋아하는 카페에 핫초코를 마시러 갔다. 아이들은 같이 앉아 케이크를 나누며 쉴 새 없이 떠들었다. 민준과 수진은 맞은편에서 지켜보았다. 뭐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민준이 말했다. 뭐요? 사랑을 나눌 필요가 없다는 거요. 두 아이를 보았다. 더하면 되는 거였어요. 지우를 제 모든 걸 다해 사랑해요. 그리고 할인이도 사랑할 수 있어요. 뺏는 게 아니라 더하는 거예요. 수진은 눈이 따가웠다. 당신은 진짜 아빠예요, 민준 씨. 진심으로 말했다. 그게 보여요. 그리고 그가 망설였다. 두 아이 모두의 인생에 필요한 남자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민준이 놀라서 쳐다보았다. 당신한테는요? 용기 내어 물었다. 수진이 수줍지만 진심으로 미소 지었다. 이미 그런 것 같네요. 더 말하지 않았다. 그저 함께 앉아 평생 친구였던 것처럼 웃고 떠드는 두 아이를 보았다. 민주는 확신했다. 옳은 길이라고. 쉽진 않을 거다. 도전, 조정, 어려운 대화가 있겠지만 같이 있을 것이다. 크게 웃는 두 금발 소녀와 심장을 뛰게 하는 여자가 있는 이 소박한 카페에서 미래를 보았으니까. 싸워볼 가치가 있는 미래. 마침내 진짜 가족이 되는 미래. 아이들이 만난 지 일주일 후 민준이 대화를 청했다. 조용한 밤이었다. 할인과 지우가 방에서 놀고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다. 민준과 수진은 거실 소파에 마주 앉았다. 그는 긴장해 보였다. 무슨 일이에요? 수진이 물었다. 심장이 뛰었다. 민준이 심호흡하고 그녀의 손을 잡았다. 두 사람 인생에 완전히 들어가고 싶어요. 돌려 말하지 않았다.
그냥 방문객이긴 싫어요. 가끔 나타나는 아저씨 싫어요. 집을 원해요. 진짜 집. 수지는 숨이 멎는 것 같았다. 민준 씨, 나랑 합칩시다. 그가 계속했다. 단호하지만 감정 어린 목소리였다. 당신이랑 할인이랑 아침에 눈 뜨면 둘을 보고 싶어요. 아침 같이 만들고 숙제 도와주고 좋은 날 나쁜 날 같이 있고 싶어요. 진짜 가족이 되고 싶어요. 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전 모르겠어요. 두려움이 덮쳤다. 의존하는 두려움, 상처받을 두려움, 일시적일 거라는, 맘 바뀔 거라는, 다 무너져서 더 나빠질 거라는 두려움. 무서운 거 알아요. 민준이 손을 꽉 쥐었다. 나도 그래요. 하지만 우리를 봐요. 애들 잘 지내는 거 봐요. 내가 당신이랑 있을 때 어떤지 봐요. 이건 잠깐이 아니에요. 진짜예요. 수진은 그의 눈에서 진실을 보았다. 사랑을, 확신을 보았다. 할인을 사랑하는 방식을, 지우가 잘 어울리는 것을, 그가 있을 때의 평화를, 더 이상 혼자가 아닌 느낌을 생각했다. 알겠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알겠어요. 받아들일게요. 민준이 꽉 껴안고 머리카락에 얼굴을 묻었다. 고마워요. 믿어줘서 고마워요. 수진은 그의 어깨에서 울었다. 안도와 행복, 마침내 잘 될 거라고 믿기로 한 눈물이었다. 이사는 빨랐다. 짐이 많지 않았다. 옷, 장난감, 책 몇 권, 상자 몇 개에 다 들어갔다. 그들의 삶 전체가 지우가 와서 할인이 방 꾸미는 걸 도왔다. 침대는 여기, 아니 저기, 여기가 낫다. 웃으며 가구 배치를 하고 완벽한 공간을 만들었다. 민주는 웃음이 떠나질 않았다. 크고 조용했던 집이 변했다. 바닥에 장난감이, 식탁에 크레파스가, 복도에 웃음소리가. 생명이 있었다. 몰랐지만 항상 원했던 것이었다. 다시 크리스마스가 왔다. 식당 그날 밤으로부터 동전 세던 엄마와 나서기로 결심한 외로운 남자로부터 1년이 지났다. 크리스마스 이브, 넷이 거실에서 트리 장식을 하고 있었다. 할인과 지우가 나란히 아래쪽에 장식을 달았다. 아냐 지우야, 금색은 이쪽이 나아. 난 빨간 게 더 어울리는 것 같은데. 그럼 둘 다 달자. 민준이 지켜보며 가슴이 벅찼다. 수진이 옆에 기대어 웃고 있었다. 다 했다. 이제 별만 남았어. 할인이 꼭대기를 보며 말했다. 내가 가져올게. 지우가 가서 금색 별을 가져왔다. 민준이 허리를 굽혔다. 같이 닦아. 같이요? 둘이 동시에 물었다. 양쪽에 하나씩 안아 올리고 세 사람 손이 함께 별을 꼭대기에 올렸다. 노차 별이 빛났다. 완벽해. 아이들이 박수쳤다. 내려주자 다른 각도에서 보러 뛰어갔다. 수진이 눈물 고인 눈으로 지켜보았다. 할인이 달려와 다리에 매달렸다. 이제 여기가 우리 집이지, 엄마. 수진이 무릎 꿇고 딸 얼굴을 감싸며 민준을 보았다. 사랑 가득한 눈으로 보고 있었다. 맞아, 내 사랑. 목이 메었다. 우리 집이야. 지우가 다가와 아빠 손을 잡고 반짝이는 파란 눈으로 올려다보았다. 이제 우리 대가족이네. 그치 아빠? 민준이 무릎을 굽혀 아이들과 눈을 맞췄다. 둘을 안고 수진도 당겨 안으며 눈물 젖은 눈으로 미소 지었다. 그래. 감격에 목소리가 갈라졌다. 항상 원했지만 몰랐던 가족이야. 넷이 거실 한가운데서 뒤에 빛나는 트리와 함께 서로를 안았다. 불빛이 반짝였다. 밖엔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텅 비고 조용했던 집에 이제 생명이, 사랑이, 웃음이, 미래가 있었다. 민주는 한 명 한 명을 보았다. 언제든 볼 수 있는 딸 지우, 마음을